안녕하십니까. K나우 6월 19일 첫 소식입니다. 올해 6월 셋째 주 일요일인 18일은 파더스 데이였습니다. 아버지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곳곳에서 펼쳐졌는데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모였던 바베큐 파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건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발생했습니다. 공원에서 바베큐 파티를 즐기던 가족들은 회색 혼다 세단에 탄 사람들이 총격을 가해 37살, 33살의 남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웨스트 99번가와 사우스 프린스턴 근처 로즈랜드 지역의 웬델 스미스 공원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이 도시에는 폭력이 만연해 있다며 아직 이 사건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총기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발생했으며 정치인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답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시카고에선 총기 폭력에 관한 부분을 촬영하던 팍스 32 뉴스 제작진은 생방송 중 카메라를 향해 총을 겨누는 무장한 남자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양국 관계 안정화 필요성에 뜻을 같이 하고 대화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정찰 풍선 사태 이후 악화일로를 걷던 양국 관계가 다소 개선될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5년 만에 중국 땅을 밟은 블링컨 장관은 18일 친강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19일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시진핑 국가주석을 차례로 만나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매슈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양측은 양자 관계의 주요 우선순위와 다양한 글로벌 및 영내 이슈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밀러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은 모든 범위에 걸친 열린 소통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미국은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지만 관계가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게 책임감 있게 관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블링컨 장관은 양측 간 방대한 이견이 있었지만 자신과 중국 지도부가 관계 안정화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경쟁이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최선의 기림을 강조했다며 중국 측 대화 상대로부터 같은 말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도 전날 친강과 블링컨 회담에서 양측은 고위급 교류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미중 관계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 공동 워킹그룹 협의를 계속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시진핑은 이날 중미 양국이 올바르게 공존할 수 있느냐에 인류의 미래와 운명이 걸려 있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그러나 양측은 대만 문제 등 세부 현안을 놓고 여전한 입장 차이를 재확인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회견에서 중국과 같은 주요 경제대국을 포함한 세계 모든 곳이 성장하고 성공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전제했지만 기술을 중국에 제공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핵전력 강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등도 거론됐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에서 부당하게 구금되거나 출국 금지된 미국 시민 사건을 해결하는 게 미국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중국의 불공정하고 비시장적 경제 관행과 미 기업에 대한 최근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펜타닐 확산에 대한 중국 측의 책임론도 거론됐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펜타닐 위기를 부채질하는 약물 및 물질의 미국 유입 글로벌 흐름을 막기 위한 협력의 중요성도 회담에서 강조했습니다.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문서와 관련된 기소에 대한 공화당 대선 후보들의 반응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호건 전 주지사는 대선 후보자들이 이것이 심각한 혐의라고 말하지 않는 건 터무니없다며 사실을 확인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출마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건 전 주지사는 18일 일요일 ABC의 디스 위크 패널 토론에 출연해 공화당 대선 후보들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호건은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 국가기밀 반출 등 총 37개 혐의로 기소되는 등 논란이 됐는데도 이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는 공화당 후보가 몇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에게 맞서지 않는 도전자 11명, 12명 정도가 있는데 이들은 일종의 조력자이며 트럼프를 위한 변명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대선 후보들 중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했던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아칸소 전 주지사, 아사 허친슨은 제외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는 건 예측했지만
대선 후보들이 기소에 대해 침묵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비판한 겁니다. 또한 호건 전 주지사는 트럼프와 맞서지 않을 거면 왜 대선에 맞붙으려 하냐면서 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으려면 트럼프뿐 아니라 누구라도 출마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공화당 내 중도파로서 대표적 반트럼프파 인사로 꼽히는 호건 전 주지사는 지난 3월 대선 불출마 선언을 밝힌 바 있습니다. 소시지로 유명한 존슨빌에서 Better with Cheddar가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식품안전검사국에 따르면 소시지에 들어가는 돼지고기 안에 플라스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플라스틱 섬유질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위험은 낮지만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리콜한다는 입장입니다. 존슨빌 측은 미리 구매했던 소비자들은 섭취를 자제하고 폐기 또는 구매처에 반품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제품을 상세히 알려드리면 존슨빌 베다는 2023년 1월 26일에 생산되었으며 앞면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 시설번호 EST34224가 있습니다. 제품은 콜로라도, 아이오와, 캔자스, 미주리, 네브라스카,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및 텍사스 등 주요 소매업체로 배송됐습니다. 6월 초 어느 저녁 여러 마리의 개들이 쥐를 발견하고 잡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워싱턴 DC 등 대도시들의 쥐 증가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식당, 클럽 등에서 나온 쓰레기통에 먹다 남은 음식을 뜯으며 늘어난 쥐들을 잡기 위해 주민들이 개와 고양이를 동원해 쥐를 잡고 있습니다. 워싱턴 DC는 최근 쥐 개체 수가 급증해 주민들로부터 쥐 관련 문제로 상담 전화 수가 지난해보다 2,000건 증가했다고 합니다. 상담 전화 수에서 약 13,400건이 불만과 불편을 호소한 겁니다. DC 내 인구가 늘고 야외 식사 공간이 늘어나면서 쥐 번식에 최적의 환경이 조성됐다는 분석입니다. 덫이나 약으로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자 주민들은 고양이와 개를 투입해 쥐와의 전쟁에 나선 겁니다.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주민들은 팀을 이뤄 쥐잡기에 동원됐습니다. 쥐잡기에 참여한 한 주민은 원시적이지만 효과적이라면서 쥐약보다 더 인도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개뿐만 아니라 고양이도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단체 인간동물구조동맹은 이미 2017년부터 길고양이를 활용해 쥐를 잡는 블루칼라 고양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지역사회 주민들이 길고양이들에게 음식과 쉴 곳 등을 제공해 빠르고 효과적으로 쥐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월요일 K나우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